네. 아우, 네, 날씨가, 그죠? 여름 왔다가 다시 봄, 초봄 갔다가 막 지 맘대로예요, 그죠? 네. 아, 이 긴팔 입고 올까? 그죠? 좀 쌀쌀해요. 쌀쌀해요. 네. 네. 저도 참 건강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거든요. 건강에는 큰 문제 없이. 제가 이 집이 간절곶에 있어요. 저 울산 간절곶에 그 간절곶 그 공원 바로 위에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있는데 별명이 간절곶 맨발입니다. 간절곶 맨발. 한겨울에도 그냥 슬리퍼에 맨발로 끌고 다녀가지고 제가 젊을 때는 한참 이제 이 법 공부하면서 고시 공부하느라고 저기 신림동 고시촌에 왔을 때 그때 한겨울에 왔어요. 그때는 1차 시험이 3월 달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와가지고 이 촌놈이 그래도 서울 왔는데 명동 구경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명동 구경을 하는데 그때도 슬리퍼에 맨발로 나갔거든요. 한겨울에. 이 추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춥습니다. 30 넘은 지가 조금 많이 오래되니까 이제 못 견뎌요. 그죠? 못 견딥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네요. 자, 부동산 공시법인데 우리 공부하실 때는 욕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학교 공부하고 다른 공부를 한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상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등을 해야 합격한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나는 등수와 상관없이 60점만 맞으면 합격시켜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 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외우세요. 요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요렇게 해서 외우세요. 하는 그거부터 합니다. 그거부터. 그럼 처음부터 요 얘기는 용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알고 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용어가 만들어서 이루어진 문장도 법률 문장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할 때 그 결정문 요렇게 한 10분 정도 들어봤는데 정말 요즘은 이 법원의 판결문도 우리가 듣기에 참 평이할 수 있도록 듣기 좋도록 참 그래도 쉽게 잘 엮어놨어요. 옛날에 우리 법률 규정들은 안 그렇습니다. 판결문도 한 10몇 년 지난 것들 읽어보시면 한 20년 지난 것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한자만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심표가 나오는데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렇게 돼 있으면 판결문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까지 마침표가 없어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을 어떻게 해독하느냐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론적으로 연결을 해서 알고 싶다. 그거 시험 끝나고 하세요. 시험 끝나고 하시고 지금은 뭐 하느냐.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외우세요. 그 부분만 내 걸로 해서 나오는 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리고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도는 전혀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무슨 이해하시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외우면 훨씬 외우기가 수월하고 또 외운 것이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외울 것만 착착착 하면 여러분은 힘들고 재미가 없어서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뿐이고 사실은 마지막에 외우세요.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야. 욕심내면 힘들어집니다. 욕심내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복습하실 때도 이거 외우라 했지. 그것만 이렇게 보고 외우려고 몇 번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때 그 부분 나오면 맞아. 저번에 외우려고 했던 거야. 지금은 못 외워져 있지만 외우려고 했던 거는 기억이 나겠죠. 그걸 다시 한번 쳐다보고 또 외우려고 해보고 그게 외워지면 그럼 기본 점수는 나오면서 합격하는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욕심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우리 공시법 두 번째입니다. 공간정보법, 지적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지 표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거 6개를 공시하는 법입니다. 자, 이 지적법의 전체 구도는 이래요. 토지 표시를 공시하기 위해서 이 지적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5가지를 배우지만 시험 자체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토지 표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소재는 행정구역 명칭, 우리 나성동, 세종 특별자치시 이런 이름들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고 좌표와 경계는
똑같이 토지의 생긴 모양을 나타내는데 경계는 도면의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토지는 선으로 도면의 모양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일부 토지들, 지가가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들은 XY 좌표상에서 수학적으로 읽어놨다 그랬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읽는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좌표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시면 되고 좌표 자체에 대한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배워요. 이거 다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 토지 표시를 국가가 우리에게 공시를 하기 때문에 공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등록해 놓는 장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적공구라는 이름의 장부 7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종에는 각각 어떤 게 등록되고 어떤 게 등록되지 않느냐. 자, 표시는 6개인데 장부는 7종이에요. 그러면 이 7종의 장부에 6개만 있다.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적공구에서는 무엇이 등록되어 있고 무엇이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공구를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한 번 생기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없었던 게 생겨나고 있던 게 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고 이 토지 이동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과정을 쭉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배우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소재, 지번, 지목은 현장 가서 조사함으로써 정해져요. 그런데 면적, 경계, 좌표는 조사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 가서 뭐 해야 되더라? 청량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까지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돼. 근데 이 청량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정하는 청량은 지적법이 특별히 그 청량의 이름을 지적청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해서 부르고 이 지적청량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버립니다. 자, 다시 지적법은 간단해요. 토지 표시 6개를 국가가 우리에게 공시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표시 6개 각각 어떻게 정해지느냐 배우고 표시 6개가 등록되어 있는 장부 7개를 배우고 또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 배우고 표시 중에 3가지 면적, 경계, 좌표 정하는 청량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계속 가지고 굴러가는 거야. 표시 6개 뭐냐, 표시 등록되는 장부 뭐냐,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과정이 어떠느냐, 표시 중에 3가지 어떻게 정하느냐, 계속 표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지적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느냐? 토지 표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 공부하고 토지 이동 중에 일정 부분까지 갈 겁니다. 자, 토지 표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이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최소 한 문제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2문제가 거의 나오더라. 지목은. 그래서 올해도 아마 2문제가 또 나올 거다. 그래서 지목은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죠? 자, 지목은 28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 거기 정리된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이것들을 알고 그리고 나머지들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과목묘,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부속시설물이 있으면 그대로 과목묘로 가지만 부속시설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관리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별도로 대로한다. 과목묘, 안 건축물은 대 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 나오는 거 학장종, 3번째 학공종 이런 것들을 모두 흡수하는 지목이라고 그랬죠. 학장종 안에 뭐가 있던 학장종으로 가고 학공종 안에 뭐가 있던 학공종으로 간다. 그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이 공장용지다. 공장 안에 병원이 있어도 대 아니고 공장용지. 공장 안에 도로가 있어도 도로 아니고 공장용지. 그죠? 공장 안에 급유, 송유시설이 있어도 주유소용지 아니고 공장용지. 공장 안에 염전이 있어도 지목 염전 아니고 공장용지. 맞죠? 전부 공장용지. 공장용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완골 나오면 뒤에 재배 나오느냐 자생 나오느냐 반드시 2개 중에 하나 나온다. 재답, 자유, 재배는 답, 자생하면 유지. 그리고 똑같이 밑에 온수, 약수, 석유류 나오면 뒤에 용출 나오느냐 운송 나오느냐 용광, 용출 나오면 광천지, 운, 안광, 운송 나오면 안광천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그죠? 그럼 광천지 아니면 뭔데요? 그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거 하시면 몰라.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하고 나오면 하천이 되지만 자연의 유수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규모? 소규모 나오면 국어다. 그리고 인공수로 둑 나오면 무조건 국어다. 국어. 그렇게. 그리고 밑에 자 보관시설물 갖추면 창고용지가 되지만 보관하기 위한 시설물은 없고 그냥 실외에 사만 놓으면 잡종지. 그렇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국토계획법상 공원은 공원으로 하지만 딱 하나. 무슨 공원? 묘지공원은 공원이다, 묘지다. 묘지다. 이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속 많이 쏘이거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오늘 지적 공부부터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저번 주에 복습도 하셨어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날 듣고 오늘 이거 외우라 했지. 한번 외우는 거 흉내라도 내보자. 외우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그냥 그날 수업 듣고 오늘 내가 4시간이나 아침에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듣고 밥 먹고 아이고 마음이 뿌듯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음 주 오면 기억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내 스스로 내가 보면서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도 언제? 바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하셔야 돼요. 절대로 미루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제 민법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법 복습 못했습니다. 오늘 뭐 하느냐? 민법은 해야 돼요. 1, 2차 가시하는 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민법이라고 그랬죠. 민법은 어떻게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민법 하더라도 오늘도 민법의 아무 부분이라도 한번 10분이라도 읽어보시는 거예요. 민법은 그만큼 중개사 과목을 전체를 끌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민법은 문어발처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민법에서 배운 것들이 다른 법에서 계속 나와요. 다른 과목에도. 그래서 민법을 잘 아는 게 필요하다. 그렇다. 그런데 오늘 공시법 했다. 그럼 공시법 언제 복습해요? 오늘 해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 열심히 수업 듣고 밥 먹고 머리 한번 들고 오면 오전에 들었던 게 벌써 휘발이 되고 많이 없죠? 그런데 그게 내일 되면 머리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내일 되면 딱 폈을 때 어제 어디 했더라? 못 찾는다. 보면 전부 처음 보는 것 같으니까. 맞죠? 하루만 지나면 그래요. 그래서 그날 본 건 그날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거 오늘 복습 못해. 오늘 공시법 복습 못했어. 내일은 무슨 과목이에요? 중개사법이에요? 그럼 내일 중개사법 수업 듣고 나서 어제 못한 공시법부터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일은 내일의 과목을 복습하셔야 돼요. 뭐부터? 중개사법부터.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어제 못했던 공시법을 잠깐 볼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루 넘겨버리면 욕심내지 마세요. 틀어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배워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그걸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지. 이미 하루가 지나서 머리에서 사라지고 없는 걸 끌어들이려고 하면 시간은 엄청 소요가 되고 그 시간 대비 효율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지. 맞죠? 그래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한다. 그날 복습 못한 거 있으면 일단 넘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적 공부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 지적법상의 용어가 너무 오래됐다. 옛날 일제시대 때 110년 전 용어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각 학자들하고 이 사람들에게 국어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 연구를 맡겨가지고 용어를 좀 국산화하자. 그래서 31가지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용어를 바꿨지만 아직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규칙 고시로만 나왔고 법률 규정 자체를 개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률에서 개정이 돼야 시험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 규칙을 고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개정된 용어로서 법률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법률 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각종 자격증 시험에도 적극적으로 바꾼 용어로 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출제하려면 법에서 용어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법은 국토교통부가 바꿔요? 국회에서 바꿔요?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잖아. 최소한 6월 말까지는 법 통과하는 건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6월 말이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쉽게 이거 개정이 어려울 거야. 그냥 이렇게 바뀌기로 돼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적 공부는 앞으로 토지 정보
등록부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적공부는 크게 두 종류로 존재가 나네요. 종이로 된 지적공부가 있고 요즘은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종이로 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그대로 전산화해 놓은 지적공부가 있겠죠. 그래서 종이로 된 지적공부는 그냥 지적공부, 전산화된 것은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적공부, 종이로 된 것과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된 것은 나중에 뒤에 가보면 보관자, 보관장소, 보관방법, 공개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면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왜냐하면 지적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이 7종이 그대로 컴퓨터 안에 내용이 기록됐다. 그게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위에 7종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각각의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대장, 도면, 좌표 등록부하고 나왔는데 이 지적공부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자, 대장에는 토지의 정보를 글자로서 하나하나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로서 기재된 정보가 마음에 들어요. 소재 지번, 주소도 마음에 들고 지목, 용도도 내가 원하는 용도고 면적, 크기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 토지가 정확히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위치와 정확한 모양을 알고 싶어. 그래서 위치와 모양을 그림으로 등록되어 놓는 게 뭐다? 도면이잖아. 도면. 그런데 도면은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도면에 다 담겨 있지만 그 중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들은 굉장히 정밀한 뭔가가 필요해. 그런데 도면은 기본적으로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지가가 높은 토지들은 별도로 좌표라는 이름으로 XY 좌표상에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등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좌표를 등록해 놓는 장부가 경계점을 좌표에서 읽어서 등록해 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 7종을 지적공부라고 부른다. 이 7종 이외에도 우리 지적법에는 뭐 결번 대장이니 일람도니 지번 색임표니 또 부동산 종합공부니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 여러 가지 장부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이 7종을 지적공부라고 한다라고 법 규정으로 딱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등록되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자, 대장에는 이 네 가지 대장에는 일단 소유자가 등록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된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대장이 아니면 소유자는 등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1번 소유자. 틀렸죠? 그렇게 나온다. 굉장히 쉽게 나올 시절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쉽게 나올 때. 요즘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는 이것저것 요거저거 2번 지적도에는 요거저거 저거저거 3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거저거 요거저거 고고고 4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이거 저거 그리고 5번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저거 요거 이래가지고 막 서너 가지 너댓가지 대여섯 가지 막 섞어버리고 문제 하나에 장부를 5개 6개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토지대장에는 뭐 있다 이런 식으로 한 개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상을 모두 외워가지고는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씩 걸려.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거꾸로 이제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하실 거고. 자, 일단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등록되는데 소유자가 등록되는 대장 4가지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 2가지가 등록돼요. 소유자의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느냐, 주소, 그리고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소유자는 항상 같아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지. 그럼 바뀌면 언제 바뀌었느냐, 변경된 날. 그리고 바뀐 원인이 뭐냐, 뭐 정여받은 거냐, 매매, 돈 주고 산 거냐, 또는 야산하고 집하고 교환한 거냐. 해서 원인도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원칙, 등기부의 소유자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자, 그래서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면과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다. 할 수 있죠? 그 정도. 자, 여기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하고 나오는데,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다 등록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등록 토지는 임야대장에 이중 등록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토지대장 등록 토지는 도면 등록할 때 반드시 지적도. 임야대장 등록 토지는 도면은 반드시 임야도 세트로 함께 등록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록 토지는 우리 저번 주에 했잖아. 지번을 부여할 때, 표기할 때 숫자 앞에 무슨 자? 산자 붙는다. 산 몇 번지.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토지는 산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어. 그냥 나성동 100번지 하고 나오면 그게 토지대장, 지적도 등록 토지다. 자,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한 명인 토지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도 있죠. 맞잖아.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소유자를 등록할 때 한 사람만 등록하도록 장부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A, B, C 세 명이 공동 소유하는 토지이더라도 토지대장에는 A 외이인 이렇게만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A를 빼고도 두 사람이 더 있네. 그런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나머지 두 사람 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토지의 경우에 공동 소유하는 토지, 공유지의 경우에 소유자 이름을 연이어 기록해서 소유자를 모두 알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장부. 그것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르는 거야. 됩니까? 이 공유지 연명부는 앞으로 공동 소유자 명부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대로 아시면 돼. 자, 공유지 연명부. 여기에 소유자가 몇 사람? 여러 사람이 등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하면, 자, 대지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아파트 부지 떠올리라고 그랬죠? 대지권 나오면 아파트 부지 떠올리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살다가 돈이 필요해. 그래서 부동산을 팔아먹어야 되겠는데 건물만 팔 수도 있고 단독주택 밑에 깔려있는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 때도 마찬가지야. 전원주택을 사고 싶은데 건물만 사고 토지는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토지만 사고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파트는 그게 안 됩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묶어서 한 개로 일체로만 사고 팔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 못 사고 땅에 대한 권리만 못 사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는 건물과 엮여서 일체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땅에 대한 권리, 건물과 묶여서 처분되어야 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나오면 일단 아파트 부지 떠올리면 돼요. 물론 좀 작은 공동주택인 연립이나 빌라도 대지권에서 묶여서 사고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대지권 하면 아파트 떠올리면 돼. 되죠? 소유자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우리 민법상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유권은 일물일권주의가 가장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물건 하나에 소유권은 몇 개만? 한 개만 존재한다. 근데 소유자가 한 명이면 소유권 하나를 다 가져. 근데 소유자가 세 명이야. 근데 소유권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소유권 한 개씩 가져요? 한 개를 나눠서 가져요. 한 개를 나눠서 가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분의 1씩 세 명이 가진다. 그때 그 3분의 1, 그걸 권리의 일부, 우리가 지분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 7종 가운데 소유자 한 명이 가지는 권리의 일부, 지분이 등록되는 장부는 2개뿐입니다.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뭐가 등록돼요? 지분이 등록됩니다. 지분, 소유권의 지분. 자, 그리고 나성동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도면을 만들 때 나성동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장의 도면에 다 담기질 않아요. 그래서 나성동을 수십 장의 도면으로 쪼개가지고 도면 수십 장이 만들어져서 나성동 전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나성동 100번지는 나성동에 있는 도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1, 2, 3, 4, 5, 6, 7, 8, 9, 10 번호를 붙여놓고 나성동 100번지는 나성동에 있는 도면 중 2호 도면에 있습니다. 2번 도면에 있습니다. 라고 도면에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구분해요. 그때 이 공대에는 도면의 번호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공대에만 존재하는 거야. 다시 공대에만 있다. 뭐가? 지분. 다른 데는 없다.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리고 공대에만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도면의 번호입니다. 도면 번호.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나성동 100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지 대장을 보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마음에 들어요. 그럼 도면에서 찾아보고 싶은데 나성동 도면은 한 장이에요?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이야. 그럼 여러분이 수십 장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대장에 도면 번호를 소개하는 거야. 100번지는 도면 번호 2, 2번 도면 보면 나옵니다. 라고 대장에서 도면 번호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반드시 등록돼 있죠. 그거 보면 도면 번호 알 수 있잖아.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이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도면 번호 기재를 하지 않아도 원래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당연히 도면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의 모양을 XY 좌표상에서 숫자로 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숫자 읽는 거 어려워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좌표를 제시해도 가만히 있자. 1번은 1,5?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 좌표 어렵죠? 그러니까 도면 보고 모양과 위치를 아세요? 도면 번호 2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도면 번호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그래서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10년 전에 몰랐어도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이거 안 내고도 막 평범한 거 가지고도 막 틀리는 시절이야. 그것만 냈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국가가 그릇된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막 냅니다. 막 내요. 쉬운 거 내도 틀리는데 어려운 거 내도 이제 틀리는 거야. 같이 틀립니다. 자,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거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해서 하나하나의 사항을 알고 외웁니다. 이거 이렇게 안 외우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렇게 외웁니다. 자, 우리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죠? 그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하고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사항이에요. 고유번호, 소재지번, 축척, 그 다음에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등급,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도면번호, 장번호,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이거 보고 외우라는 거야. 이거 외우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거 갖다 놓고 고유번호, 토지, 소재, 지번, 괄호 쳐놓고 이거 외워라. 괄호 안에 몇 거 넣어봐라. 이래가지고 외우는 거야. 그거 다 외우고 나면 끝나느냐? 이건 토지대장만 그렇지. 뒤에 들어가면 공유지 연명부 또 따로 있잖아. 또 이것도 괄호 해서 또 외우는 거야. 그거 하고 나면 또 뭐해? 대지권 등록부. 아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 또 괄호 외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라. 그럼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걸 다 외워야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없는 걸 찾을 거 아니야. 맞죠? 또 지적도 들어가면 또 이런 거 있고 임야도 들어가면 있고 좌표 등록부 있는 건 이래 있고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 있고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못 외운다. 그래서 거꾸로 외우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쉽다. 자, 해서 우리는 이 장부에 뭐가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이 장부와 저 장부에 있다. 거꾸로 외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편하다는 거야. 훨씬 편해요. 수십 배 편합니다. 그래서 자,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적으로 다 있다. 3개. 소재 지번과 장번호. 자, 토지는 소재 지번, 주소를 가지고 토지를 구분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서 구분하듯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때는 소재 지번을 기재를 해서 다른 토지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재 지번 없는 장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번호라고 했는데 토지대장이 있으면 토지대장은 무조건 토지마다 기분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토지대장이 처음에 한 장으로 만들어지면 장번호 1이야. 그런데 대장에 내용을 기재하다 보니까 뒤에 한 장을 더 덧붙여야 되네. 내용이 많아지니까. 그럼 뒷장은 2 하고 페이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페이지를 뭐라고 부른다? 장번호라고 부른다. 장번호. 그래서 소재, 지번, 장번호는 다 있다. 다만 특이한 놈이 한 번씩 있죠. 자, 도면은 그 번호를 장번호라고 하지 않고 무슨 번호? 도면번호라고. 도면은 도면번호라고 지름 따로 쓰더라. 한 번씩 이런 놈들이 있어요. 수업지 뭐 외워야지. 그리고 지목은 7종 지적공부 가운데 도면 2개, 그리고 대장 4개 중에 2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대 빼고 거기만 등록되더라. 그래서 무슨 도장?
지목의 목, 도면의 도, 대장의 장 따서 목도장 하고 외운다. 축척도 똑같다. 축도장 외운다. 그리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면장.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하고 났습니다. 자, 토지 이동. 아까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그래서 이 토지는 언제 신규 등록됐느냐, 지목 변경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런 사유를 등록하는 것도 대장 2개만 등록됩니다. 그래서 2장 하고 있다. 2장.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등록되는 것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공장하고 외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아시죠? 매년 국가가 땅값을 공시해주고 있잖아. 이 공시지가는 왜 나왔을까요? 국가가 서비스 해주는 거야? 네 토지 땅값이 요러니까 알아라. 그렇게 해줄,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하는, 세금 거두려고. 그러면 이 공시지가는 언제부터 나왔느냐? 1996년도부터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럼 1995년도까지는 공시지가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했어요. 뭐 가지고 부과했느냐? 토지마다 등급을 부여해가지고 등급별로 세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토지 등급이라는 거야. 그럼 토지 등급도 어디에 등록돼요? 똑같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해서 공시지가 공장, 토지 등급은 등장, 요래 온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나오는 거 6가지를 콩나물 대가리 따서 리듬 박자 연결하면서 외운다. 그죠?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그죠? 등실. 그래서 외운다.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외웁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만 왔어도 요것만 외워도 거의 80% 가까이가 풀렸어요. 여기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가지고는 학생들이 좀 많이 맞춰내니까 더 넓힌 거예요. 자,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좌표 등록부. 자, 여기 토지 등급이라는 게 나왔는데 토지 등급은 1995년도까지만 부여가 된 거예요. 96년도부터는 공시지가가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실제로 대장에 들어오는 건 2002년도부터입니다. 나오기는 그 전에 나왔지만 알 필요 없고. 자, 그러면 공시지가가 토지 등급을 대체하고 있는데 그럼 토지 등급도 지금 대장에 있냐? 있다는 거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토지 대장에 지금 개별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 나왔죠. 근데 위에 보니까 토지 등급, 등급 수정 연을 또 등급란이 있죠. 그래서 등급은 이미 1995년도에 등급 구분이 마지막으로 끝나버렸어요. 1996년도부터는 토지 등급란은 존재는 하지만 죽어 있는 거야. 그러나 죽어 있지만 아예 대장에서 빼버렸다. 대장에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 남겨놓고 있어. 유물처럼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있다는 거야. 살아있지는 않지만 죽어 있지만 등급란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하면서 외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공시지가. 등급은 이미 죽었어. 그러나 계속 유물처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 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장 4가지 모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그리고 소유권의 지분은 공대에만 있다. 그리고 밑에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그죠? 도면 번호는 공대에만 없다. 그래서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우리 외우신다. 그죠?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좋은 거 놔놓고 네. 이 좋은 이 분필을 저 해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분필을 선물을 해줬어요. 몇 박스씩 쓰시라고. 그래요. 이거 쓰는데 작년에도 합격생 한 분이 와서 선물 이만큼 해주고 갔습니다. 이 샤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잘 쓰세요 하고 갔는데 작년부터 서울 본원에 전자칠판이 딱 들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모셔놓고 못 쓰고 있어요.
합격하고 이제 지나가다 들러서 선생님 하고 이제 들렀는데 분필은요 하나도 못 썼지. 왜요? 전자칠판 내려왔거든. 그랬어요. 자, 소유자 대장 4가지에만 소유자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지분은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그리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도면번호 없죠.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 고유번호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고유번호는 잠깐 설명드립니다. 자, 우리 종이로 된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분을 기재해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청에 가면 우리 나성동에 존재하는 토지 대장들도 다 보관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성동 1500번지 토지 대장 열람시켜 주세요 했다. 그럼 공무원이 나성동 1500번지 토지 대장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 대장 등을 보관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순으로 보관하는 거야. 그래 찾아내기가 쉬우니까. 되죠? 그런데 지금 지적공부는 종이로만 존재합니까?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그럼 전산화되어 있을 때 이 전산화된 정보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전산화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낼 때 컴퓨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50번지 이런 식으로 한글로 토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컴퓨터가 토지를 쉽게 찾아내도록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소재 지분을 뭐로 바꿔버리느냐?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컴퓨터는 이진수라고 해서 0하고 1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 숫자로 바꿔놓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4천만 필지는 모두 고유번호라는 이름으로 소재 지분을 19자리의 숫자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19자리 숫자, 19자리 숫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 고유번호를 보고 토지를 인식하는 거야. 소재 지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고유번호는 전산화가 되면서 컴퓨터의 전산 처리를 위해서 나온 번호지만 이 번호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면서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장부가 있고 등록이 안 되는 장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 내기 위한 시험이죠. 뭐 고유번호 어디 있다 그거 하는 건 우리 실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시험에 나와요. 자, 이 고유번호는 몇 자리 숫자? 19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19자리 숫자. 그러면 우리 도면이라는 장부에는 한 장의 도면에는 수십 필지의 토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하나하나에는 지번과 지목이 등록이 되는 거야. 101번지 전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자 102번지가 이렇게 분할이 되고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102번지 하고 적으니까 여기 뭐 지목 적을 자리도 인간이 찾기가 어렵네. 그래서 도면에는 지목을 적되 목도장 지목은 목도장, 도면과 대장에 적죠. 그럼 대장에 적을 때는 정식 명칭, 글자 수대로 다 적어주되 도면에 적을 때는 다 적어준다. 한 글자만 적는다. 한 글자만 적어서. 왜? 적을 자리가 없으니까. 됩니까? 그럼 글자 적을 자리도 없어서 지목을 몇 글자만 적어요? 한 글자. 그런데 고유번호는 몇 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19자리 숫자. 적을 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도면에만 고유번호 없다. 됐습니까? 자, 도면 번호는 공대에만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번호가 지금 2개 있잖아. 도면 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도면 번호는 공대에만 없다. 도면 번호는 공대에만 없다. 그런데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거 구분해서 외운다.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근래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기술지문 복습 들어가 봅니다. 금방 했던 거 꼭 외워야 될 것들. 자, 2번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자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요 정보는 지적공부 중 대장 4가지에 다 등록되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4개에는 똑같은 정보,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이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야. 이 기술지문이죠. 4번 토지의 이동사유 등록하는 지적공부 2장 하면 끝났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찾으면 되죠. 토지대장이지 공유지 연명부에는 이동사유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2장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이가 뭐예요? 이동사유. 면장, 이장, 공장, 등장할 때 이장이다 말이에요. 9번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자, 둘 중에 소유권의 지분, 도면의 번호 중에 뭐다?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지분이 등록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 외우라는 건 자꾸 외워가지고 나중에 적용시킬 도록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네 종의 장부에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될 때 똑같은 정보, 이름, 주소, 주민번호,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네 종의 장부에 똑같이 등록이 된다. 나눠서 이 장부에 뭐 있고 저 장부에 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종의 장부에는 두 가지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변경된 날과 원인이 다 같이 똑같이 등록된다. 돼요? 소유자가 등록되는 4개 장부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도 똑같이 등록이 돼요. 똑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대장이면 토지대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봤죠? 됐다. 넘어간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사항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외웠던 거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는 걸 거꾸로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외우도록 기억을 상기를 해봅니다. 자, 소재집은 어디 있다? 어디가 하나 있다. 그러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있는 거 맞죠? 자, 지목은 아까 목도장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있죠? 면적은 면장이므로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변경된 날과 원인은 대장 4가지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어요. 이 도면 아니니까 있단 말이에요. 축척은 축도장이니까 대장에 있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공장 했잖아.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거 맞잖아. 공장. 토지 등급 등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등급 등장 있잖아. 그죠?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도면번호. 자, 아까 도면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공대에만 없다. 그러면 대장은 공대 아니니까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장번호는 다 있다. 다 있다 했으니까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마지막 토지의 이동사유는 이장 했으니까 있잖아. 맞죠? 그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우리 외운 가지고 100% 다 끝나버린 거예요. 문제 이해하시죠? 그렇게 그냥 외우라는 걸 외우면 다 해결돼. 그리고 빨리 찾아요. 나왔는데 이거 일일이 찾아가지고 대조하면서 맞추는 건 그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외우라는 건 외우시면 돼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 여기저기 갔다가 특히 이거 매년 나오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막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이거 딱 듣고 나서 이 기적의 학습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 있어. 공부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기저기 막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방문가 클래스라 해가지고 한 5분짜리 찍어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거 재밌게 좀 찍는 거. 선생님 그거 찍으실 때 반드시 이거 넣으세요. 이거 진짜 획기적입니다. 이거 정말 힘들었는데 금방 끝나버리네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외우고도 힘들다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공동 소유자명 여기 공유지 연명부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등록되는 사항만 보시면 되죠. 자, 토지 소재지분 어디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장번호 어디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2번 소유자. 소유자는 대장 4가지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대 다 있잖아. 이름, 주소, 주민번호,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 다음 토지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는 고유번호는 어디에만 없다. 도면에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지연명부에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지분. 지분은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맞죠? 이게 다예요. 너무 없는데
이것밖에 없어. 지목은 목도장, 도면 2개, 대장 2개. 면적도 면장, 대장 2개만. 그리고 토지 이동사유도 2장.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장. 토지 등급도 등장.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맞죠? 여기 없어. 없다고. 그 다음에 도면번호도 공대에만 도번 없다. 없잖아.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너무나 평이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나온 지적공부다. 가장 적게. 그래서 너무 안 내다 보니까 좀 미안하거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느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이래가지고 이제 끼워 팔기로 같이 내버립니다. 지금은 하나의 지적공부를 묻는 게 아니고 2개를 나열해놓고 공통적으로 등록되는 거 골라라. 이래서 밑에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개를 막 던져 놓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의 이 장부에 뭐가 있다.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이제 답을 못 찾는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하고 나옵니다.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 연명부보다는 조금 자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등록사항은 몇 개 없습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에도 일단 3가지. 소재지번 다 있다. 그리고 장번호 다 있다. 그럼 됐네. 그리고 대장이니까 소유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 변경된 날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고유번호, 뭐만 아니면, 도면만 아니면 19자리 숫자 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분, 공대에만 지분이 있다. 대신에 도면번호 없다. 맞죠? 그래서 이거로 다 끝나버린 거. 별거 없네. 그런데 5번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요거 3가지가 다른 데는 없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3가지 고유한 등록상. 그래서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가 새로 하나 지어집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찾아가려면 아파트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건물의 명칭. 아파트 이름이다. 아파트 이름. 그리고 아파트 가보면 집이 하나밖에 없다. 뭐 수백, 수천 세대 있다. 수백, 수천 세대. 그래서 동호수 알아야 되겠죠? 그 동호수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부른다. 건물 표시. 자,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 부지는 1000세대 아파트든 만세대 아파트든 부지는 한 필지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한 필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는 토지만 산다, 건물만 산다, 건물 토지 묶어서 산다. 묶어서. 그럼 101호는 내 거야. 근데 부지도 내 거지만 부지 소유자는 1000세대라면 나 한 명이다, 1000명이다. 1000명이야. 그럼 1000명이 소유권 하나를 나눠 가진다. 1000분의 1. 맞죠? 그 토지에 대한 권리 비율을 대지권 비율이라고 부른다. 대지권 비율. 됩니까? 그런데 이 토지는 나 혼자 써요. 이 건물 소유자들이 공동 사용해요. 공동 사용. 그걸 공용 부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101호가 내 집이라면 101호는 공동 사용해요. 나 혼자 전적으로 소유해요. 전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죠. 이것을 전유 부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전유 부분하고 나오면 우리 집을 생각하시면 돼. 그럼 우리 집의 동호수, 그걸 우리 집의 건물 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게 3가지가 있다. 아파트 이름, 건물 명칭, 동호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땅에 대한 권리 비율, 대지권 비율. 그래서 건물, 대지권, 건물 명칭,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건물, 대지권은 어디에만 있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는 거야. 나중에 가면 다 시험에 나와요. 자,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 하는 게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면 벌써 50분 갔어.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좀 갑니다. 뭐 하고 갑니까? 죽고 나서나 첫 시간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죠? 10분 쉬었답니다.